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에 오신 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와, 용선 씨. 네. 오늘 너무 덥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정말 찜통 더위가 이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더위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직 7월 중순인데 와 7월 말 8월 대박 정말 어떻게 할까요? 걱정입니다. 뜨거운 열대야도 오고 정말 뜨겁다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이 뜨거운 더위 마냥 싫어할 수는 없겠죠. 즐기기 위해서는 휴가 계획 좀 슬슬 세워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벌써부터 도로가 좀 복작복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이럴 때일수록 안전 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도로에 또 교통량까지 많으면 정말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순찰대가 지금 암행 순찰과 또 무인기로 네. 과속차로 위반 이런 거와 같은 위법 행위를 좀 단속한다고 해요. 그렇죠.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걸리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말 지키는 게 좋겠고요. 법규는 또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여름 지킬 건 지키고 또 누릴 건 누려야 될 텐데요. 요즘엔 여가 생활을 좀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하게 레포츠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운동 찾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운동 중에서도 힘을 좀 써야 되는 운동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힘쓰는 운동이요. 아무래도 이제 가까운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은 네. 아령을 든다거나 역도를 든다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순천에 가볼 텐데요. 무언가를 으랴차차 드는 분이라고 해요. 네. 여성분인데요. 외모는 아주 호리호리하고 여자여자한데요. 그런데도 힘이 정말 세서 순천 대표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시의 대표라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함께 바로 순천으로 가볼까요? 역도 하시는데 걸림돌 같은 건 없으셨어요? 주위의 시선들. 아, 왜요? 일단 인식이 남자들이 해야 되고 약간 터프하고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은 역도가 되게 아름다운 운동이거든요. 그럼요, 아름답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으라차차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다운 역도. 이 역도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영화 킹콩을 들다 개봉 박두. 순천 시내에 자리한 맛있는 곱창집. 오늘도 손님 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친정엄마 생각나는 맛있는 반찬들. 어머, 무거운 통 번쩍 드신 분 안 사장님 맞죠? 저희는 그냥 아니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냥- 행복해 보이고. 양념에도 국물 맛, 양념에도 비법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장만 신선하면 이건 그냥 100% 맛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엄마들이 먹으니까 애들이 먹어서 그런지 그 손님들 연령층이 3대가 같이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가는 거예요? 이야, 포즈마다 포즈매 사장님 손 무지하게 크시네. 30년 이온 시어머니 노하우를 전수받아 깊은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게 받아갖고 쓸 수도 있지만은 하던 가닥 그대로 신선한 거 받아서 그대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일상이 너무 똑같이 그냥 다른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니까 뭔가 다른 걸 하다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운동을 했는데 훨씬 더 그게 스트레스 풀리고 가게 와서 되레 더 기분도 더 좋아지고. 운동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아무리 그게 좀 무식한 운동인데 그냥 자기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운동 같은 건 좋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상시 저도 하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깨 같은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육 파열이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그냥 다른 운동, 힘 안 드는 운동 좀 그런 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간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지도. 아, 그런 운동을 하는지도 몰라서 네. 체육관에 나가고? 어느 순간 장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막. 아, 집에요? 네. 그 작년에 여튼 동민체에 나가서 동메달 따셨잖아요. 네, 혹시 같이 가서 응원하셨나요? 네, 같이 응원해줬어요. 가야지 어쩌겠어요. 아, 반대는 일단 하셨지만 그래도 적극 밀어주고 계시네요. 후원하고 계시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도? 동메달 딱 따왔는데. 이제 안 나갔으면 좋겠다. 맛있다. 육수 국물 우려내셨네요. 비법 없으시다면서. 네, 비법 딸리 없어요. 육수. 내장만 신선하면 돼요. 겸손함까지 겸비한 곱창집 사장님 박은숙 씨가 역도 선수로 변신하는 체육관입니다. 순천시 역도협회 감독 지휘 아래 오늘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는 순천의 역도인들.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허리 힘 장난 아니시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에 다들 무더위도 있고 역도 산매경에 흠뻑 빠져 있는데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아니 비싼 밥 먹고 이렇게 힘든 운동하세요? 아, 제가 원래 허리 부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운동을 하긴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허리 부분이 안 좋아서 운동을 찾다가 역도가 코, 허리, 배 이런 데가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출산하면서 너무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동안 제가 원래 뼈가 좀 얇은데 지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랬는데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많이 향상이 돼서 그동안 이제 조금 탄탄해졌다 그래야 될까요, 몸이? 좀 말랑말랑했던 몸이 좀 탄탄해져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포스부터 남다른 파워 넘치는 역도인들. 하지만 역도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발력도 필요하고 신체 균형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초 훈련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회원분이라서 기초 먼저 알려드리고 와드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바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면 이제 흔히 자세가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무리가 많이 나요. 기본 자세 스쿼트 자세부터 알고 나서 이제 와드 진행하시는 게 몸의 균형은 물론이요 단단한 신체를 만들어주는 역도. 때문에 역도는 메달과 입상을 노리는 엘리트 스포츠이기 이전에 일상에서 즐겨도 좋은 생활 스포츠라는 말씀. 언제부터 운동하셨어요? 이제 반년? 반년. 와. 아니 근데 힘들지 않아요? 어려워요. 다른 운동도 많은데 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recommend. 친구랑 같이 오기로 친구 소개로. 몇 킬로 정도 드세요? 저도 한임 하는데 대결 한번 해보려고요. 무모한 짓인가? 갑자기. 무모한 짓인가? 일반인하고 대결 한번 해볼게요. 네. 왜냐면 신장도 조금 비슷하고 체격 조건이 맞으니까 그죠? 한번 해볼까요, 저랑? 대결.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로 점프하면서 보자. 점프하면서. 아주 생각보다 어깨를 몸에 가까이 붙여서 잘 들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하시네요. 운동에 소질이 있어요. 새로운 재능을 또 발견했는데. 리포터가 안 되시면 이쪽으로 다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체력 조건 어때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초보에게 질 수 없다 으라차차 성공. 요즘에 전국적으로 역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역도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사람들이 이해하시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역도라는 동작이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힘만 쓰는 운동이 아니고 유연성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그리고 더 파워적인 부분을 굉장히 바라보시고 곱창가게 외길만 걷다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이 무료해 생활에 활력을 주고 싶어 체육관을 찾았다는 박은숙 여사. 순천의 역도 전문 선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그녀의 범상치 않은 힘과 근력은 자연스레 역도의 길로 이끌게 했는데요. 현재 순천을 대표하는 역도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사실 다이어트로 오셨고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근력도 우수하시고 유연성도 되게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운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셔서 제가 역도로 추천을 했습니다. 역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각종 대회마다 출전해 강력한 킹콩을 들어 올리는 그녀. 작년엔 전남 도민체전에서 메달까지 획득한 순천 역도의 자랑입니다. 우리 박은숙 사모님이 출전하셔가지고 작년 올해 이렇게 동메달을 순천을 대표해서 따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파우더 묻힌 손으로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발을 잡고 으라차차! 목표하는 53kg 킹콩 들기 도전! 조금만 더 성공! 박수! 일단은 유연성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되게 많이 어깨나 고관절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적인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이 역도를 드는 동작뿐만 아니라 이 동작을 들기 위해서 많은 체육관에서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도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오명은 그만.
역도는 누구나 쉽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생활 스포츠라는 거 이제 아셨죠?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해 이젠 순천을 빛내는 선수가 된 박은숙 씨. 그녀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 만점 역도에 여러분도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니 젊은 분이잖아요. 네. 근데 저 무거운 걸 저렇게 번쩍번쩍 드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하신데 대단하면 다 누나예요. 누나. 누나요? 누나 너무 멋있어요. 누나라뇨. 누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합니다. 선수라는 그냥 호칭이 참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선수죠. 동메달까지 따냈으니까 이제 박은숙 선수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몸무게가 뭐 50kg 딱 저 정도 돼 보이는데 53kg짜리를 그냥 들어 올리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입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큰 성과를 낸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요. 네. 또 낮에는 본인 일을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또 나중에 운동하면서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야말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올 가을에 경기를 또 앞두고 계시다고 하는데 또 으쌰으쌰 열심히 하셔서 목표하는 기록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은요 한참 바쁠 농번기입니다. 네. 그런데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참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호기심 많은 프랑스 청년 프랑스와가 금산의 삼천마을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36가구가 모여 사는 길곡리 전원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기심 그레이트! 먹는 건 슈퍼 그레이트! 프랑스와 함께 떠나는 두루두루 충청 유람기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은 인삼의 고장 금산으로 떠납니다. 천태산이 둘러싸고 있는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 보이는 건 온통 산과 밭뿐이네요. 여기 마을 있다고요? 산인 것 같은데 다 산? 어디 갈까요? 마을 어디가?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 없는 조용한 마을. 프랑스와 산초는 처음이죠? 아이고 이렇게 우리 마을까지 오시라고 반가워요. 네, 제가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국말도 잘하네. 네, 아니에요. 네, 우리 마을 이렇게 왔을 때 느낌. 느낌? 일단 신기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맛 많아요. 산이 하나 아예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그것 때문에 기대돼요, 사실. 그래요. 잘 오셨고 우리 마을에 이제 도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게끔 체험 마을로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 마을 좀 이것저것 다니면서 저하고 구경 좀 해봐요. 길곡리에 온 외국인 손님이 반가운 이장님. 마을 소개하느라 바쁘십니다. 우리 마을은 한 36가구 정도 살아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가족끼치. 가족끼치에서 다 사람. 그렇지. 다 그냥 가족끼치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평화롭네요. 그렇지. 36집이 모여 사는 길곡마을. 다들 새벽부터 밭일을 나가셔서 동네가 조용한데요. 한적한 시골 풍경이 프랑스와는 낯설면서도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오래된 집이네요, 이거. 우리 마을에 최고 오래된 집. 아, 그래요? 몇 년쯤 됐어요? 몇백 년 된 거지. 길곡리 터줏대감 150년 된 흙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이장님. 예전에야 아궁이에 군불대는 집이 많았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곡리에서 정겨운 시골 정취를 만나네요. 지금도 나무로 불을 떼고, 네. 예, 그 구들장 놓은 방에서 잠을 자니까 이제 불편한 건 있지만은 건강에는 좋지. 그거 맞아요. 콘센트 빠바바바 있고 전기로 되는 거 많은데 여기는 이제 나무로 불 떼고 그렇지. 좀 그리고 우리 마을은 또 되도록이면은 이게 대문이 없어. 네. 오픈돼 있어. 대문.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이렇게 다 형제같이 지내니까 서로 편하게 그냥 내 생각에 오는 거야. 오히려 없는 거 편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다 친해서 친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마을은 장점이지. 그게. 네. 이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있다는 이장님 말씀에 프랑스와 적잖이 놀랐다는데요. 길곡리에서 이런 펌프를 보게 될 줄도 몰랐겠죠. 수도시설이 마땅치 않던 시절엔 펌프로 물을 길어 먹었지만 요즘엔 구경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알아요. 프랑스에서 얼마나 했는데 어릴 때. 프랑스에서 이거 있다고? 네, 했어요. 우리 집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건 우리 한국에서만 이거 하는 건지 알았는데. 펌프에 대한 추억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두 사람. 그나저나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펌프질 한 번에 시원한 지화수가 콸콸. 프랑스와도 옛 생각이 나나 봐요. 나 어렸을 때 남동생이랑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아서 그렇지. 빨리 나오잖아요.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네. 몰살 많이 했어요. 막고서 여름에 막. 어떻게 이렇게 지금도 할까요? 어머, 이장님하고 물싸움 하자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마을에 와서 구경도 했지. 예. 이제 구경도 했으니까 우리 마을에 나오는 이제 농산물. 농산물을 일손도 돌 겸 해서 노인 양반들, 노인네들 가서 저 감자도 캐보고. 마늘도 캐보고. 이거까지 할 거예요? 수확하는 거 한번 해보고. 오케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지. 하긴, 오케이. 자, 옷 갈아입고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일바지 하나 입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 보이나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내 생각에 잠옷 같아요. 잠옷. 지금 이 상태로 자면 될 것 같은데. 자기는 무슨 잠을 자는 거야? 마늘 수확하러 가야지. 알겠어. 오케이. 농번기엔 일손 하나도 아쉽죠. 길공리 농부로 변신한 프랑스와 수확을 앞둔 마늘밭에 도착했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케아해서 이장님 마음이 급하셨는데 프랑스와가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호미를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오케이. 예, 호미를 이렇게 깊이 깊이 땅을 파면은 밑에서 그렇지. 잡는 거. 이렇게 파면은 이게 나오는 거야. 처음 잡아보는 호미지만 배운 대로 조심조심 곧잘 따라하죠. 날이 가물어서 잘 여물었을까 다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굵은 마늘통을 보니 이제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장님, 프랑스와도 잘 캐고 있나요? 처음에 하면서도 호미질을 잘해. 감사합니다. 마늘 수확이 이게 힘든 건데 그 호미질하는 거 보니까 잘하시네. 왜냐하면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homie, because it's my homie. homie 영어로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졌나 봐요. 호미질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감자밭도 감자 수확도 하러 가야겠어. 또 감자? 또 이렇게 앉아서 해야 돼요? 그렇지. 호미질을 너무 잘하는 거야. 감자 수확도 잘할 것 같아. 감자도 이걸로? 감자도 호미로 하는 거야. 앉아서? 앉아서 하니까 한번 가자고 감자밭으로. 친구처럼 친해진 호미 들고 이번엔 감자밭으로 갑니다. 아까 마늘 수확하는 거 같지? 이 호미로 감자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널럽게 이렇게 파야 돼, 호미로. 감자에 상처가 안 나도록 호미질을 넓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캔 감자는 장날시장에 나가 파신다고 하니 프랑스와 1등급 감자로 부탁해요. 힘든데 재밌어요. 신기하고. 나 처음 해보니까. 근데 생각 드는 거는 일단 앉아서 해보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요. 다리 길다 보니까 그것도. 키가 180cm나 되니 앉아서 밭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리에 쥐도 여러 번 났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호미질 한 번에 주렁주렁 알토란 같은 감자가 나오니 초보농부 프랑스와 수확의 기쁨도 만끽합니다. 참 먹고야. 일할 때는 이 소리가 제일 반갑죠. 네, 이장님 새참이 뭐예요? 새참 가보면 알아. 가보면 알아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새참이 뭔지는 몰라도 맛있다는 말은 찰떡같이 알아들은 프랑스와. 이제 새참이 뭔지 알겠죠? 애호박 썰어 올린 잔치국수부터 오늘 캔 감자도 한솥 쪘습니다. 맛있겠다. 배고픈데. 잔치국수, 김치, 포테이토 다 있네요. 근데 이거 새참 왜 새참은 이제 아침 먹고 와서 일을 하고 점심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중간에 막걸리하고 국수하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 새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브런치 되겠군요. 맞아요. 길공리 브런치 어때요? 프랑스 사람들 포테이토 많이 먹거든요. 진짜 많이 그리워요. 한국에서 식당에서 먹을 때. 찐감자는 맛보기였나요? 국수 그릇 넘치겠습니다. 길공리 인심 한번 푸짐하네요.
일하고 먹는 거 기분 좋지만 제일 좋은 거 이제 많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배고파요. 그때 제일 배고플 때 먹는 거. 일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고. 이장님도 많이 시장하셨나 봐요. 해가 긴 여름엔 새벽 5시부터 밭에 나가시니 다들 세첩 시간이 돼서야 허리를 펴십니다. 오늘은 프랑스 청년 고생했다고 감자전까지 부쳐주셨네요. 안에 뭐 들어갔어요? 감자, 부추, 양파. 전부 길공이 밭에서 난 재료들이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감자전에 막걸리가 또 빠지면 섭섭하죠. 금산이 인삼이 유명해서 이 막걸리도 인삼을 넣고 막걸리를 제조를 해. 이게 인삼 막걸리. 건배. 일하고 마시는 인삼 막걸리 어때요? 인삼 맛 살짝. 그렇지, 살짝 기다려. 달짝 쌉싸래한 인삼 막걸리에 노릇노릇 감자전. 이 맛에 반하면 술이 술술 들어갈 텐데 젓가락 놓지 못하는 프랑스어 때문에 이장님 오늘 세첩 시간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잠든 거예요? 어허, 이렇게 낮잠 오래 자면 어떡해? 바꿔봐야지. 일어나서. 왜요? 왜? 바꿔봐야지. 밥값? 공짜 아니었어요? 밥값 내라는 말에 놀랐나 봐요. 아니, 돈 없으면 몸으로 밥값을 떼어야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거? 나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걔는 방법도 안 알려주는데 밥 조금만 먹을 걸 그래서 진짜. 금산 길공리에서 보낸 특별한 하루. 낯설지만 즐거움 가득했던 산촌의 여름 풍경과 프랑스 청년을 다정하게 맞아준 길공리 사람들. 프랑스와 오래도록 기억할 거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30도를 육박하는 더운 날씨였는데요. 푹푹 찌는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거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도 함께 오르겠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우리 지역 낮 기온 30도까지 훌쩍 치솟으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당분간 낮 동안 열기가 식지 못해서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네,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지쳐요. 그렇죠. 저녁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녁이 돼도 이게 후끈후끈한 더위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또 시원한 거만 먹으면 그 기력도 좀 나고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더울 땐 시원한 거 참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콩국수도 참 좋고요. 얼음 동동 띄운 이 도토리 묵밥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다 먹은 다음에 식후에는 얼음 막 띄운 아이스 커피까지 한잔하면 이거 참 좋다. 미숫가루도 빠질 수가 없겠네요. 갑자기 대본에 없는 이야기가 막 술술 나오네요. 시원한 거 너무 많나요? 왜요 근데 또? 아니 부산에 가니까요. 전쟁이 났대요. 왜요? 여름을 대표하는 인기 메뉴는 뭐다? 냉면. 냉면. 부산을 대표하는 인기 메뉴는 또 뭐다? 밀면. 밀면. 그럼요. 냉면과 밀면의 전쟁 부산에서 함께 하시죠. 어휴, 이 날씨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에 기력도 달리고 입맛도 없고 이럴 때 꼭 찾게 되는 음식이 있죠. 살얼음 동동 띄워 후루룩 한 입 하면 더위가 싹 가시는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과 밀면이 한판 대결을 펼쳤습니다. 세계의 대결이 펼쳐지는 그 현장으로 출동. 봄, 여름 할 거 없이 사계절 내에는 사람으로 붐빈다는 부산의 한 냉면집. 아직 점심때가 되기도 전인데 가게 안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도 어찌나 많은지 대기실이 따로 마련될 정도인데요. 여기가 은행인가요? 냉면집인가요? 번호표까지 뽑아서 기다릴 정도면 대기 시간이 엄청날 것 같은데?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네, 18번입니다.
기다리면서까지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겨울에 한번 왔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자주 왔습니다. 긴 대기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먹어야 한다는 냉면. 냉면이라고 하면 흔히 평양 물냉면과 함흥 비빔냉면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 대결에 나선 냉면은 진주식 냉면입니다. 100년이 넘은 오랜 역사를 가진 냉면. 그 옛날 진주 지역의 선조들이 식사 전후에 입가심으로 즐겨 먹던 고급 음식이었는데요. 진주식 냉면 그 특별한 맛이 궁금하다. 진주냉면은 육전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양념이랑 물비빔 약간 중간 단계라서 두 가지 맛을 같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유의 이제 소스 향과 맛이 맛있습니다. 육전도 되게 달달한 게 맛있습니다. 육전도 맛있습니다. 소의 사골을 사용하는 여느 냉면 육수와는 다르게 각종 해물을 넣어 육수를 만드는 게 특징인 진주식 냉면. 노릇하게 구운 소고기 육전과 지단 그리고 여러 가지 고명까지 얹어내는 한 그릇. 그 양이 얼마나 푸짐한지 점심때 먹어도 저녁때까지 종일 배가 든든할 정도랍니다. 네. 전통 때 원래 손님이 많습니까? 네,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주차도 너무 밀리고 이래가지고 죄송하지만 너무 사실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대충 얼마나 보셨습니까? 오늘 한 700~800그릇 정도는. 진주식 냉면의 막강한 상대. 여름 그리고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 밀면입니다. 번호표 뽑는 음식점 특별한 거 맞죠? 점심때가 되기도 전인데 물밀듯이 들어닥치는 사람들. 이곳의 메뉴라고는 물밀면, 비빔밀면 그리고 밀면 자국 만두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밀면만 먹으러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름이라 더운데 밀면 시원하고 맛있어서 쫄깃쫄깃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밀면은 6.25 전쟁 시기를 전후로 생겨난 대표적인 피난 음식입니다. 탄생한 지 60년이 넘은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식이죠. 피서철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꼭 한 번씩 맛보고 가는 밀면입니다. 얼핏 보기엔 회전율도 엄청난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시간이 12시 좀 넘었어요. 그죠? 한 800km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밀면. 냉면과는 또 다른 맛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SNS로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밀면을 직접 먹어보니 맛이 어때요? 밀면 자주 드십니까? 아니, 저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보세요?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는 뭐 밀면이 없습니까? 예,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요. 네. 서울에 있다가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온 건데 여기가 맛있다고 그래서 왔다가 아주 독특한 맛이네요. 시원하고. 냉면보다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름철 대표 음식은 나야 나. 과연 냉면과 밀면 중 왕자에 오른 음식은? 냉면이요. 냉면이 더 맛있어요. 밀면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밀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냉면 대 밀면, 밀면 대 냉면. 그 자존심을 건 대결. 먼저 육수부터 살펴볼까요? 한상 가득 펼쳐진 말린 해산물과 채소 그리고 과일들. 보아하니 진주식 냉면의 육수 재료들인 것 같은데요. 해산물이 왜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진주식 냉면의 특징은 부산 진주라는 지역 특성상 근처에 삼척도나 사천 바다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바다 가깝기 때문에 해산물을 자주 접하게 되고 또 해산물을 이용한 육수를 만드는 게 진주식 냉면의 특징이고 또 진주식 냉면의 맛입니다. 지금 육수 드시고 계신데 육수 맛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는? 구수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다른 데는 좀 틀린 게 있다면 어떤 틀린가 차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국물이 좀 진한 것 같습니다. 육수. 맛있습니다. 저희 밀면 육수는 1년 중에서 한 겨울철에 좋은 재료죠. 소 사태양지와 닭발 그리고 통생강, 통마늘, 통양파 각종 한약재를 듬뿍 넣고 48시간 끓여가지고
숙성시켰다가 1년 후에 저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는 물론 시간과 정성까지 듬뿍 들어있다. 밀면집의 초강수는 1년 동안 숙성시킨 육수였습니다. 이게 모두 지난 겨울에 담근 액기스들인 거죠? 밀면 육수 같은 경우는 각종 재료가 정말 많이 혼합돼서 들어가고 조미료가 단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맛이 서로 잘 어울려 가지고 정말 맛이 감칠나고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1년 정도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면 정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예, 일반 정통 밀면은 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육수를 뽑아 쓰는 집은 없죠. 그렇게 정성껏 만든 육수,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다른데 육수는 MXG 맛이 많이 나는데 여기는 깊고 진한 맛이 나요. 아주 맛있네요. 냉면과 밀면이 시원한 국수라는 어원을 가진 음식들이죠. 면 요리에서 면발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두 음식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면발의 식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면 특유의 그 부드러움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부한 식감하고 이런 게 더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냉면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냉면이랑 비교했을 때 냉면은 면이 얇고 약간 끊기 어려운데 밀면은 두꺼워서 더 쫄깃쫄깃하고 끊기는 것도 쉬워서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 냉면과 밀면의 대결, 마지막 라운드의 주제는 양념장입니다. 음식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진주식 냉면의 양념엔 어떤 비밀이 있나요? 저희는 일단 양념장을 가급적이면 손님들한테 좀 부드러운 맛을 선사하기 위해서 과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파인애플이라든지 키위, 토마토, 배, 사과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집에서 만든 간장으로, 집간장으로 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냉면의 양념장. 그렇다면 새콤달콤한 밀면의 맛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양념장이 두 가지가 있네요. 예. 저희 물장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국내산 100% 양파로 사용하고 있고요. 비빔장 같은 경우는 새콤달콤하기 위해서 국내산 배로 저희 사장님의 특제 소스를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식 냉면의 특징은 평범하지 않은 육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평양식 육수라든지 밀면 육수와 틀리게 진주식 육수는 해물로 만드니까 뭔가 좀 색다른 느낌이 강하죠. 색다른 맛, 색다른 느낌. 냉면은 아무래도 타지 음식이고 밀면 우리 부산 전통 향토 음식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산하면 밀면, 밀면은 부산입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 냉면과 밀면의 대결. 육수부터 면발, 양념장까지 낱낱이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내일 여러분이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대결은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고 승부를 가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제작진께서도 저한테 이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진짜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밀면 너무 좋죠. 냉면 상큼하고 너무 좋잖아요. 저희가 직접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아니, 냉면에 대한 매력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밀면에 대한 접근은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새콤해 보이는 밀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를 꼽으시자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밀냉면. 네, 둘 다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운 날 시원한 냉면과 또 밀면으로 무더위 한번 날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여름이 찾아왔다 싶었는데 벌써 또 7월의 중순입니다. 네. 특히나 올해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우리의 염원이 담겼던 평화의 물꼬를 틀었던 바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건 모두 우리나라에 있어서 역사의 길이길이 기록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지역 안으로도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여순 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벌써 70주년이 됐습니다. 사실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네. 70년이면 벌써 강산이 7번이나 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요. 여전히 그 아픔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는 희생자 가족들 참 많은데요. 그렇죠. 제주 4.3 사건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도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욱이 올해는 70주년이라서 그 의미가 더한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좀 무색하지 않게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70년이 됐습니다. 여순 사건. 70년 전에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그 사건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대개 배경과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48년 당시에는 5월 10일 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죠. 그 전후로 해서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불길같이 일어났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제주가 아주 치열하게 이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이 반대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14연대로 하여금 진압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네. 근데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동포 학살을 거부하겠다. 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 라고 해서 제주 4.3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여순 사건입니다. 네. 이 이후로 여순 사건은 전남 동부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일대에서 많이 벌어졌는데 49년 11월 전라남도 통계에 의하면은 11,000여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이야기만 들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슬픈데요. 그래서 올해 여순 사건 70주년을 기리는 다양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순 사건은 단순하게 11,000여 명의 민간인 학살 사건뿐만 아니라 단선 단정 거부 운동으로 일어났던 이 부분들을 분단 거부 운동, 통일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재조명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특별법 국회 토론회와 더불어서 각종 학술 심포지엄 또 이분들을 이루하는 추모, 예배, 미사, 법회 그리고 현장에 답사를 할 수 있는 필드웍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공동수업과 공동수업 교재를 가지고 역사답사를 기획하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니까 뭐 며칠 전 뉴스에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실제로는 금년 2월 1일에 여수시와 이 논의를 했었죠. 네. 이 논의를 했었는데 선거 이후에 했던 부분들은 지방자치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고자 선거 끝난 이후에 이제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네. 한 2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회 네. 이렇게 지역의 인사들이 총망라된 화해위원회로 지금 구성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드는 것이죠. 네. 여순 사건과 관련된 단체들이 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서서 30여 단체가 올해 40여 개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핏 드는 생각이요. 여기저기 분산이 돼서 개별적으로 좀 사업들을 펼치는 것보다 뭔가 좀 단일된 하나의 단체들이 단일된 뭔가 일을 펼치는 게 좀 구심점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정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한 정체성과 통일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약 3개의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범시민추진위원회 이것과 더불어서 전남 동부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갖고 하고 있는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있고 네. 더불어서 70주년의 사업에 맞춰 제주 4.3과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이 사건들을 알리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순항쟁 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7월 말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연차적으로 다 구성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위령제, 학술제, 답사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통안의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특별법 추진을 했었죠. 예. 2001년도에 김충조 의원이 2011년도에 다시 김충조 의원이 2013년도에는 김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작년 2017년도 4월 6일에는 광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인화 의원이 또한 대표 발의를 해서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법안들이 전부 회기를 넘겨가지고 무산이 됐었죠. 네. 그렇지만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순 사건은 지난 2010년도 6월 30일에 진실화해 과거사 규명위원회에서 일정하게 한 10분의 1 정도가 진실 규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특별법 제정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발의를 했었고 지금도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양의 정인화 의원을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 여순 사건이 여수와 순천이잖아요. 예. 광양이 인접 지역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궁금한 점이 드네요. 그분들은 뭐 하고 계실까요? 좀 아쉽죠. 우리 지역에도 이용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대표 발의를 했으면 좋을 텐데 공동 발의로만 이제 숨어 있는 형태가 된 것 같고 공동 발의도요. 특히 주승용 의원은 지금까지 5선인가 6선인가 하는데도 한 번도 대표 발의를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나게 하죠. 예. 지역의 동량이 지역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은 과연 누가 이 아픔을 안아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듭니다. 네. 또 보니까 제주 4.3 사건의 경우 여순 사건과 같은 해 발발을 했습니다. 두 사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는데요. 네. 제주 4.3 사건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는데 저희들 법안은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특별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국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더불어서 반면에 제주 4.3은 개별특별법이었죠. 네. 이런 부분이 달라서 저희들도 개별특별법으로 추진해서 진상규명과 화해 일형사업들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특별법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이제 소장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뉴스로 전했던 기억이 나는 게 여기 연구소에서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이 국방부로부터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 내용은 작년 4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인화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때 국회 사무처 검토 의견 중에 순천 지역의 민간인 학살은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라는 측면이고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서 폄훼하는 내용들의 의견들을 냈었죠. 이것을 금년 4월경에 지역의 모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다면은 국방부 입장을 확실하게 근거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던 것이죠. 네. 공문을 발송해서 6월 20일 경도에 발송을 했는데 7월 2일 약 10여일 만에 회신이 왔던 것입니다. 네. 그 결과로는 순천 지역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현재 유사한 법안이 7개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네. 국회가 이 부분들을 다루고 제정이 되면은 국방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좀 서둘러야 하는 부분 또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유족들이 초고령화 연령층이다 보니까 더욱더 특별법이라는 부분들이 가슴에 와닿죠. 지역 공동체의 아픔이면서도
나몰라라하는 지자체단체장도 문제이겠고 국회의원도 문제이겠는데 이제는 70주년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돌파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희들이 동참을 해서 반드시 청와대가 이 입장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한번 전개했는데 동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